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사람이 있죠. 구분을 잘 하셔야 해요.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친구가 아닌 사람을 친구의 자리에 두지 마세요. 혼자인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나랑 친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하고 계시는 게 T지만 계속 공감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의 뇌가 속을 거예요. T인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이 되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복잡하긴 한데 이런 거예요. 두 개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 아무것도 없을 때 경청만 하고 공감만 해도 애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결책도 얘기해 주게 되고 또 피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변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헤어지게 돼요.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감정 쓰레기통처럼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하고요. 이걸 참고 살아가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법륜 스님이 아마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연애를 끝내야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할 때래요. 그 사람한테 빠져 있으면 돈 쓰는 게 저는 그랬어요. 아깝지가 않았거든요. 막 옷도 사주고 싶고, 막 맛있는 초콜릿도 사다 주고 싶고 막. 근데 이제 이걸 살까 말까 싶으면 그 연애가 끝날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비롯한 주변 분들이 얘기를 이제 그만 들어주고 싶다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연애를 끝날 때가 된 것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 마음이 변한 거죠. 처음과 달리. 돈 쓰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죠. 시간 쓰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고, 에너지 쓰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 정말 연애를 그만둬야 될 때가 아닌가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대로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사람이 있죠. 구분을 잘 하셔야 해요.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선생님 얘기를 하셨을 때 그걸 잘 들어주느냐, 상대방이.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해요. 아무리 거듭 실패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분을 만나셔야 해요. 그런 분이 선생님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답이 되었을까요? 예. 네, 이런 문의를 주셨어요.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또 사연도 많이 접하시고 상담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연륜과 경륜이 쌓였을 텐데, 이런 사람은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된다. 또는 좀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좀 보는 기준 같은 게 있으신지.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구가 아닌 사람을 친구의 자리에 두지 마세요. 혼자인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나랑 친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 나예요.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친구보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그 어떤 소설보다 내가 제일 재밌죠. 왜냐하면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를 누구나 늘 제가 죄송해요. 이 나이에도 아직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느끼곤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죽도록 홍보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홍보가 2건, 3건, 그리고 저는 또 라디오 생방송을 해야 하니까 심지어 밤에 촬영한 경우도 있고 죽도록 했는데 후배들 만나면 언니 얼굴 왜 이렇게 좋아? 언니 다 죽어갈 줄 알았는데 얼굴 왜 이렇게 막 광이 나? 막 그래서 그래? 저는 이번에 새삼 알게 된 건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면으로 뭔가를 하는 게 저는 이게 좋은 거더라고요. 이게 좋아서 이러면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에너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죽도록 피곤한데 그래도 자고 나면 새로 태어난 것 같고 다음 날이 내 인생 첫날인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나이에도 저를 알아가는 게 좋고 재미있고 신기하고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혼자인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가 되면 나랑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를 탐구하시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세요. 그러면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생각이 비슷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버는데 3군데는 기부를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제일 비슷해요. 이걸 들려드리면 금방 아시겠구나. 제가 한 2000년대 중반쯤이었어요. 어떤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 한 20분 정도가 계셨는데 다들 돈을 저 빼고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저녁을 먹는데
한 번 만났는데 5만 원씩 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5만 원씩 20명이면 얼마죠? 100만 원. 꽤 모이잖아요. 그럼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런 정도로 회비를 모았는데 근데 20명이나 되다 보니까 매달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뭐 상을 탔고 뭐 누구는 졸업을 했고 뭐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럼 그 사람이 제가 오늘 밥 살게요. 이렇게 되니까 그 돈이 꽤 쌓였어요. 그래서 그 쌓인 회비를 어떻게 쓸까를 의논했는데 그때가 마침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기금을 많이 모으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프리카에 우물 파기에 우리 모임 이름으로 돈을 기부를 하자. 제 기억으로 그때 70만 원이면 우물 하나를 판다고 했어요. 우리는 꽤 많이 모여 있으니까 70만 원을 내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되고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돈을 그냥 내는 거니까 70만 원을 내자 그랬는데 그 모임 사람들 중에 제가 예뻐했던 사업하는 남자 후배인데 누나 이제 아프리카에 우물 다 파지 않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의 그 넓은 땅에 어떻게 우물을 다 파요? 어딘간 팠지만 어딘간 안 팠겠죠. 그래서 결국 35만 원을 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절반을 내고 제가 그 모임을 나왔어요. 그 내는 것까지는 내게 만들어야겠다 싶고 그다음부터는 거기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아요. 한두 사람만 그냥 연락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저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이제 확실해지셨죠? 예. 작가님 그리고 모 방송에서 또 외모만 본다고 하신 것 네네네, 같은데 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또 어떤 네네. 농담입니다. 근데 저는 여성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제가 외모를 볼 일이 없잖아요. 아니, 저는 남성은 외모를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아니, 그게 뭐 솔직하셔서. 잘못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제 눈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제 눈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비님을 보면 좋고 이사랑 통역 되나요 보는데 김선호님을 보면 좋고 어떻게 눈이 그렇게 촉촉해. 정말 고민정님이랑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막 그냥 죄송합니다. 아니. 네. 너무 솔직하신데 작가님 인스타그램도 보니까 팔로우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있던데 근데 비님만 팔로우합니다. 다른 분은 안 해요. 관심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3월 21일에 컴백. 네네네. 네, 질문 또 현장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작가님께서 질문 맨 부탁드릴게요. 앞에 계신 분. 네네. 혹시 올해 다른 책 내실 생각이 아니요. 작년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책 쓰느라고. 제가 끝이라고 쓴 거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안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렸냐면 저는 전문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면 아무것도 못해요. 작년 1년을 거의 사람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못 만나고 살면 저는 또 너무 슬프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아무것도 아하고 그냥 놀고 먹을 작정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어떤 아나운서 후배 작년에 같이 여행 프로그램 출연했던 아나운서 후배가 있어서 제가 작년 가을에 밥을 사준다 그러고 10월이 11월이 되고 11월이 12월이 되고 12월이 1월이 돼서 어제 겨우 걔랑 밥을 먹었는데 걔가 저한테 선배님의 미래 계획은 뭐냐 했어요. 그런 건 없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으로 보이니? 그랬더니 자기는 항상 계획이 있다는 거, 얘는 너무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살아온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생의 저는 계획이 있었으면 결혼했겠죠. 그리고 계획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나이 이렇게 먹었는데 비 좋아한다고 이러고 다니고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결혼인가요? 하신 분이죠? 하신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어쨌거나 의외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어제 걔한테도 제가 했던 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다만 하루에 최선을 다해요. 그날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정말. 놀 때도 최선을 다해서 놀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나에게 해요. 그 하루를. 오늘도 여기 오려고 PPT도 새로 만들었고 이 내용으로 강의는 처음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처음 이걸 구성을 해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읽으시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계속 듣다 보면 졸린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고 했고 저는 매일 최선을 다하지만 인생에 놀랍게 파워 J이기도 해요. 네, J이긴 하지만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책을 이렇게 쓰게 될 줄 몰랐고요. 계약이 무서워요, 여러분. 책을 쓰고 북토크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언젠가 또 쓰고 싶은 생각이 들면 쓰겠지만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는 독자로 살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제 아내랑 같이 왔는데 네네. 저는 사실 이렇게 공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는 되게 기계적인 공감을 하는 사람이라고 네, 스스로 네, 항상 네, 생각을 선생님. 해왔고 또 T세요? 그렇게 예, T예요. 네, 네, 네. 진짜 뭐 저는 T고 또 아내는 F인데 네. 머릿속으로 항상 그 T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공감을 해보려고 하고 네. 또 이 공감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 연습된 공감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한테 반문해 보면 이건 진심 어린 공감은 아닌데 이 진심 어린 공감은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건 거짓일 수도 있는데 이 진심 어린 공감이 맞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선생님 우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남편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안 하는 남편들도 계시고 노력을 안 하는 아내들,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난 T니까. 난 이해할 수가 없고 나는 그냥 해결책을 말해주는 게 나는 더 나에게 맞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뭘 믿으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우리 뇌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뇌가 하루에도 결정할 게 너무 많아서 뇌가 원하는 건 단순한 거. 그래서 우리가 뭘 하다가 뭘 하면 뭘 했는지 잊어버리는 게 단순화돼서 얘는 단순화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뇌는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뇌는 죽는 그 순간부터 쉬는 거래요. 그러니까 잘 때도 뇌는 움직이고 있고요. 심지어 제가 어제 무슨 책에서 읽었지? 뇌가 하루에 7만 단어 정도를 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부하죠. 늘 과부하 상태죠. 그래서 뇌가 뭐냐면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믿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여행을 잘 못 가거든요, 선생님. 대신 저는 간접 여행, 영화를 많이 보고 드라마를 많이 봐요. 그러면 우리 뇌는 진짜로 내가 가서 스위스를 본 건지 사랑의 불시착에서 스위스를 본 건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내가 사랑의 불시착에서 본 것뿐인데 내가 스위스에 간 걸로 뇌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하고 계시는 게 T지만 계속 공감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의 뇌가 속을 거예요.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뇌는 단순화시키는 걸 좋아해서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게 선생님의 습성이 될 거예요. 계속 노력을 하시다 보면. 그런 측면 한 가지. 또 한 가지 측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역지사지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곰이라고 쓰면 저쪽에서 보면 곰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곰이야 문이지. 그게 어떻게 문이야 곰이지. 근데 자리를 바꿔보면 되거든요. 이쪽에 와보면 곰이 아니라 문이었네. 저쪽에 가보면 문이 아니라 곰이잖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T인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이 되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단지 그냥 자리를 아내의 자리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런 거예요. 아내가 30살이에요. 그리고 2녀 1남 중에 장녀예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해서 아내는 아주 어렸을 때 8살 때부터 동생들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해왔고 라면을 끓였고 계란 프라이를 부쳤고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아내에게 감정이입을 하셔야 되고 그 아내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편 아내 자리가 아니라 8살 때부터 계란 프라이를 했던 아내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한테 정말 애달구나. 아이가 이 동심을 지키는 걸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이 아내는 8살 때부터 어른으로 살아왔을 거거든요. K 장녀, 이 집 장녀, 내 동생들을 내가 엄마 아빠처럼 보살펴야 해. 8살 때부터 이미 어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8살, 9살, 10살까지 그냥 애로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구나를 그 아내에게 감정이입, 역지사지 하셔야 돼요, 선생님.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